아, 아. 자, 시작할게요. 아, 제가 과거에 음, 회원님들께 주식은 지금 당장 오르는 종목보다는 어, 그 종목이 향하는 방향을 잘 살펴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오르기 전에 팔아버린다든가 공포 구간에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어, 부분 매도를 해버린다든가 해가지고 수익을 오히려 갉아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원인은요, 방향을 잘 못 보시니까 그러거든요. 뭐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간단히요. 지금 일요일이네요. 오늘은 간단히 뉴스 하나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성제약이 N2N하고 우선협상 계약을 해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볼까요? 기사예요. 오늘이 14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사죠. 금요일 11월 12일요. 바이든이 화웨이를 겨냥한 보안 장비법에 서명을 해서 화웨이를 제재하는 법이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네요. 내용부터 잠깐 볼게요. 조 바이든이 미국 통신 장비 업체를 겨냥한 법안에 제재 법안입니다. 서명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보안 장비법 서명은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데 저 관심은 뭐냐 그러면 보안 장비법에 서명을 했으면은 보안 장비법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당연히 화웨이를 제재하는 거니까 5G겠죠. 5G. 5G 중에서도 장비, 통신 장비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는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보안 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고 이 법은 지난달에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달 초에 하원에서는 420대 4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중국을 제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이념적인 적으로 이미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은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죠. 미 통신위원회 FCC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업의 제품과 관련된 라이센스 신청서의 허가는 물론 아예 검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상 화웨이와 G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화웨이도 그렇고 GTE도 그렇고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얘들이 뭐 백도어를 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자, 올 3월 달에 통신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때 제정된 법률에 따라 화웨이와 G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의 5개 기업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을 했지만 중국 기업 제품 라이센스 허가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서 아예 원천 차단하는 법이 추진됐고,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 당국은 미국은 증거도 없이 여전히 국가안보와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죠. 사실은 5G 장비 통신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장비 그럼 세계적으로 뭐 딱 정해져 있죠. 과점 시장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웨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뭐 버라이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죠. 또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5G 같으면. 다만 지금 이 법안이 새롭게 나온 법안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2차례 정도 이걸로 인한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이미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만 그게 이제 법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5G 관련주, 장비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큰 지속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5G 장비 쪽은 일단 제끼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보면 화웨이에 자회사가 있어요. 하이 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하이 실리콘이라는 회사는요, 이게 팹리스죠. 우리 CCTV 있잖아요. CCTV에 들어가는 SoC 칩이 있어요. SoC 칩. 이 SoC 칩이라는 것은 시스템 온 칩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개의 그 반도체들을 합쳐 가지고 종합 반도체를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하이실리콘에서 만든 이 SoC 칩이 보통 CCTV에 들어가는데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한 90% 정도요. 언뜻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데 하이실리콘에서 이 SoC 칩을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원자재 부족 현상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콤이라든가 뭐 아이디스라든가 또 코맥스 뭐 이런 CCTV 관련된 DVR이라든가 녹화장치라든가 CC 카메라를 만드는 보안 회사들이 있잖아요. 보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하이실리콘에서 공급해주는 이 SoC가 없게 되면 당장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왜? 우리나라 업체들도 대부분 하이실리콘에서 만든 이 종합 반도체 칩 SoC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5G 장비 쪽보다도요. 그러니까 이 보안 장비법으로 인해 가지고
화웨이가 퇴출이 되면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버라이즌, 노바텍, 뭐 또 에릭슨, 노키아 뭐 이런 장비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차례 나왔던 이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하이를 제재를 하면서 하이 실리콘도 제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하이 실리콘에서 시장 점유율을 90%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만약에요, TSMC에서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죠.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하이 실리콘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SoC 칩을 파운드리에다가 제작을 의뢰하죠. 자, 근데 미국에서 하웨이를 제재를 한다는 의미는요, 하이 실리콘도 제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제재하는 업체에 제품을 납품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SMC에서는요, 이전에 이미 지금까지 받은 물량만 납품을 하고, 지금까지 주문한 물량만 납품을 하고 하이 실리콘에 납품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보안 장비법이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 SoC가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 실리콘에서 만든 SoC 칩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일단 가격이 싸요. 가성비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의 업체들에서 대부분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한 9개 정도가 다 하이 실리콘에서 설계한 SoC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요. 자, 그랬을 때 요 CCTV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일단 CCTV 풍기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SoC 칩 풍기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가들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에 지금 오른 종목들인데요. 여기 보면 아이디스라는 종목이 8.58% 상승을 했어요. 아이디스는요, CCTV를 만드는 회사죠. 보안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DVR, 그러니까 녹화 장치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아이디스가 이런 점은 있어요.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이 SoC 칩을, 영상 처리 SoC 칩을요, 미국 제품을 거래를 해요. 암브렐라 거를 SoC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 칩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SOC 칩 자체가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시간 외에 보면 아이디스가 8% 이상 상승을 했지만 제가 봐서는 아이디스보다는요. 자, 이게 아이디스 차트거든요. 아이디스보다는 코콤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코맥스라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코맥스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 되고 아직 상승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코콤도 그렇고요. 이 두 종목은 비슷비슷해요. 다만 영업 실적을 보면 코콤이 조금 더 나아요. 코콤이.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코콤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나오죠. 덧진 개찐이에요. 그만한 놈인데 굳이 보안 장비법에 대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상한가까지 도달한 아이디스라는 종목보다는 코콤이라든가 코맥스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방향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퇴출되면서 하이실리콘도 퇴출이 되니까 미국에 누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건 아이디스죠. 아이디스는 미국 기업인 암브렐라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SOC 칩을 거의 그걸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거 SOC 칩을 쓰니까 당연히 하이실리콘의 빈자리, 화웨이의 빈자리에 아이디스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라 SOC 칩 자체가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요소수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처럼 이렇게 CCTV, 뭐 IP 카메라라든가 뭐 DVR이라든가 녹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품 가격이 시중의 제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SOC 칩의 품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이디스 시간의 상한가를 간 아이디스보다는 코맥스하고 오히려 코콤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아이디스가 미국에 수출한다거나 이런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SOC 자체가 하이실리콘에서 제작하는 SOC가 아예 제작을 못하게 되니까 SOC 자체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명성 한번 볼까요? 명문 제약이죠.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서 잠깐만요. 이거 맞네요. 자, 당사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M2N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해지하였습니다.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향후 최대 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때 다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이런 것을 좀 반영한 것처럼 주가는 M&A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제가 이 명문제약을 말씀드린 시점부터 시작하면 한 10% 이상이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봐야죠. 방향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 방향을 봐줘야 됩니다. 우선은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M2N을 제외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자, 제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을. 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제외시켰다라는 것과, 자,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 철회.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명문제약 우회장은 매각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워딩이 그러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에서 M2N만 제외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비대면 실사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비대면 실사. 자, 일단은요, 계약금 중에 일부를 에스크로를 하고요, 좀 정밀하게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실사하는 과정을 보자고요, 한번. 자, 그러면 비대면 실사라고 했으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해서 일단 회계 장부들을 점검을 합니다. 회계 장부들을 점검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나거나 통화로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나왔다. 자, 그런데 명문제약 회장 입장에서는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어찌됐건 이런저런 이유로 팔아야만 될 상황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지금 계약금이라든가 실사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멀취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네가 건 돈 가져가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M2N의 서흥민 회장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매각 의사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명문제약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판다고 봅니다. 무조건 판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다른 제3의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M2N을 그냥 제외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저의 판단 방식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정말로 모든 것이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은 독특한 현상 하나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 부분을 간과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은요. 급락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주식은 방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황을 하지 마시고. 자꾸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건데 방황을 하지 말고 방향을 보시라니까요. 자, 정말로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급락이 나오죠. 그러지 않겠어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거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 스킬이라든가 스펙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방향을 보면 그게 보여요. 명문제약은 시간 내에서도 별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시간 내에서도 별로 떨어지진 않았고요. 자,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곧 결론이 나겠죠. 제가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원래 길게 촬영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여러분을 가르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많아서 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절대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의견을 제 투자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참고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정말로 삑사리가 났다,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버렸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급락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정이 두렵다고 그러면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고 이 종목을 관찰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제 말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더 추매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것은 개인의 영역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받고 이걸 상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